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지금 현재 시점 750원을 사이에 두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닌데 이렇게 자꾸 떨어지니까 많은 분들이 힘이 빠질 수밖에 없고 지칠 수밖에 없죠. 이게 750원 또한 이게 아무것도 아닌 단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못 올라가니까 사람들은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리플을 버리고 빨리 올라가는 코인으로 갈아타야 되겠다. 자, 매도 시점을 잡는 거, 물론 매도 시점 잡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매수를 잡아 들어갈 때 단타를 들어가기 위해서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코인을 매도하고 들어간다. 이건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겠죠. 자, 리플코인 제가 여러 번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드렸던 부분, 리플코인의 상승 모멘텀 중에 가장 강력한 건 뭡니까? CBDC예요. 자, 디지털 화폐라고 하죠. 자, 디지털 화폐 도대체 언제 나오냐? 언제 나오길래 이걸 자꾸 강력한 모멘텀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CBDC는 디지털 화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가 종이 지폐, 동전들 이거 이용하십니까? 없으시죠? 지갑 들고 다니는 것도 카드 지갑만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 신용카드를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는 디지털 화폐로 바로 넘어가기 있는 과정 중에 하나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세 번째로 뭐가 있죠? 요즘 말이 많이 나오는데 리플 ETF 그리고 IPO까지. 자, 이렇게 리플의 상승 모멘텀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없죠? 다들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근데 왜 이 부분을 투자를 못할까? 빨리 안 올라가니까, 당장 오늘 안 올라가니까 매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먼저 있기 때문에 투자가 안 되는 거죠. 우리 복권 긁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투기를 하는 게 아니라 투자하는 관점으로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자, 상승 모멘텀만 있으면 너무나 좋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나 하방 압박을 받고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자, 그건 또 뭡니까? 많이들 알고 있는 것처럼 SEC. 자,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리플을 계속 압박한다. 자, 합의점을 도달하지 않으면 리플은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다. 물론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SEC는 미국의 증권위원회인데 요 아이가 리플을 왜 압박하고 있습니까? 이게 3년 동안 압박했거든요. 법적 공방을 하고 있는 게 3년 내내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리플, 너희는 증권법인데, 너희는 증권인데 왜 증권법을 따르지 않느냐? SEC가 이렇게 강요하면서 리플을 압박했죠. 근데 이게 리플 혼자만 떨어지는 거였다, 리플 혼자만 못 올라가는 거였다, 그러면 문제가 있죠. 전체적인 모든 비트코인 시장, 그러니까 코인 시장 자체가 변동성을 가지고 오는 거였다면 이거는 말이 틀려집니다. 물론 비트코인 같은 경우야 ETF가 나오면서 시장의 활력소를 보여주고 있죠. 비트코인이 7,100만 원을 뚫고 올라갔는데 리플 봐라, 여전히 750원도 못 올라가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ETF에 들어갔다는 그 기관들의 자금이 26조 원을 최소 예상하고 있어요. 그만큼 엄청난 긍정적인 이벤트라는 거. 리플도 마찬가지로 SEC랑 합의점 찾고 ETF가 나온다. 더욱더 큰 상승력을 보여줄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이 도대체 언제 올라갈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잡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차트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차트 보시면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현재 얼마입니까? 745원이에요. 750원도 못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750원이 고점이었고 저가는 745원이었는데 이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차트 보시면 어때요? 지금 여기가 700원 라인이었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상으로만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700원부터 어떻게 상승했습니까?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움직였던 게 바로 이전의 상승력이었어요. 물론 그 이후에 하방 압박 받으면서 엄청 내려왔죠. 어디까지 내려왔습니까? 다시 700원 라인까지 내려왔어요. 자, 차트를 조금 더 크게 보시면 700원 지난 상승 초입 단계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자, 지금 현재 일봉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기 장기 이평선을 단기 이평선이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죠. 자, 제가 이거 설명 많이 해드렸는데 골든 크로스라고 합니다. 자, 골든 크로스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단기적으로 상승력에 과중되는 확률이 매우 높다. 추세가 상승력으로 바뀔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게 바로 골든 크로스예요. 자, 그만큼 여기 긴 이동 평균선을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기 750원 라인을 단단히 지지를 받는다.
상승력은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단식 상승력을 보였을 때 가장 최초에는 이런 골든 크로스가 발생되면서 상승력이 올라갔다라는 거. 그게 바로 기술적 분석상으로 현재 시점에 상승력에 전환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나 전환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데 지금도 떨어지고 있지 않냐? 어떻게 리플을 믿고 투자하냐? 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기술적 분석만으로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되겠죠. 차트만 보시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본적 분석까지도 같이 진행하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플코인 영상 준비했으니까 오늘 영상은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그리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면 그 상승에 대한 모멘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모멘텀에 따라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러면 올라간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비중 관리를 하면서 매매를 할까? 이게 중요하겠죠.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잡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쪽 번호에 상단에 전화번호 하나 나와 있거든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넣어드릴 거거든요.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입니다. 근데 문자 보내는 게 번거롭다. 그럼 아랫부분에 보시면 링크도 있거든요. 자,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카톡방 연결되십니다.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을 받아도 충분하겠죠. 문자를 보내시든 링크를 타고 카톡방 들어오시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거든 리플 코인만 수익과만 가져가면 충분한 거니까 그 부분 하나씩 제가 직접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리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부분을 먼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SEC한테 해당되는 리플 코인이 가장 큰 압박을 받고 있다. 많이들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근데 이게 지난 2022년 6월달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리플 CEO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 제가 미국 법원 SEC한테 패소하잖아요. 나는 미국 떠날 겁니다. XRP는 급등했고 시총 6위를 바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 말과 함께 미국을 떠난다. 자, 미국을 떠난다는데 왜 시장은 이렇게나 급등했을까? 그 말은 즉슨 뭡니까? 결과치가 나오게 되면 해당되는 그 부분은 어떤 걸 말합니까? 악재가 확실하게 확실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해소하는 부분으로 들어가면서 이 부분은 강력한 호재로 작용한다는 거. 이거는 주식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코인 거래를 오래 해보신 분들도 분명히 아실 겁니다. 악재라는 이벤트가 SEC한테 시작했던 거라면 미국을 떠난다, 패소했다, 그런 결과가 나왔죠. 그런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바뀌는 과정을 만들었고 그 부분은 강력한 호재로 작용할 거라는 거. 리플의 CEO가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우린 그 부분도 알아봐야 되겠죠. 이렇게 이야기한 배경은 이렇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중동 자금까지도 이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리플 우리는 너희가 증권이 아닌 걸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와서 투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리플은 그래서 아랍 쪽에 투자를 많이 했고 아시아 쪽 유럽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2022년도에 나왔던 뉴스였다는 말씀드렸죠. 이 부분이 시장에 리플 코인은 강력한 호재로 작용하고 있었다는 거. 이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SEC랑 리플이랑 압박하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어때요?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2023년도 11월 14일 날 이렇게 내수가 나왔습니다. 미국 법원은 리플, SEC 너희 둘이 빨리 합의해라. 내년 2월까지 마련해라. 합의안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2월까지면 언제예요? 이번 달이에요. 2024년 2월 달까지 마련하라고 했으니까 이번에 마련하겠다. 우린 그러한 기대감이 발생되었죠. 왜? SEC가 법원 쪽에 요청했죠. 우리가 리플 쪽에 과태료 부과할 거니까 이 부분의 서류들 빨리 제출하게 명령해줘라. 이 부분과 함께 우리는 어떤 기대감이 나옵니까? 이제 곧 끝나겠구나. 근데 이게 2월 20일까지였거든요. 그 부분이 아무 소식 없이 지나가다 보니까 또 한 번의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하방 압박을 현재 가져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그렇게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 자, 법원에서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자, SEC는 미국의 증권위원회입니다. SEC가 미국의 증권위원회다 보니까 말 그대로 얘네들은 어때요? 법원 쪽에선 정부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SEC가
기관이니까. 근데 법원은 SEC의 손을 들어준 게 아니라 니플의 손을 들어준 것도 아니고 반쪽짜리 승리를 전해줬습니다. 어떠한 약식 재판 결과였습니까? 자, 리플이 기관들한테 판매했건 건 증권성 여부가 있습니다. 근데 개인들한테 판매한 건 증권성 여부가 없습니다. 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SEC는 알았어. 기관한테 판매한 거는 증권성 여부 있었으니까 이 부분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 부분이었거든요. 자, 법원에서는 왜 SEC의 손을 들어주지도 못했고 니플의 손을 들어주지도 못했냐? 당연히 니플이 갖고 있는 상승 모멘텀에 따라서 미국 해당되는 나라가 움직일 거기 때문에 뭡니까? 바로 CBDC라는 거. 자, 이 CBDC 왜 중요할까? 미국 입장에서는 왜 CBDC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느냐? 미국은 달러를 발행하는 기축통화국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 뉴스 한번 보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자, 브릭스는 뭐예요? 탈달러화로 뭉치고 있는 국가들을 브릭스라고 합니다. 자, CBDC의 후진국인 미국의 행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러한 뉴스가 나왔다는 건 어떤 걸 말할까요? 미국은 CBDC의 개발 속도가 가장 느려요. 왜 느릴 수밖에 없냐? 니플과 SEC가 계속적으로 싸움박질하고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 발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죠. 근데 브릭스로 뭉치고 있다. 이거는 중국을 필두로 해서 뭉치고 있는 건데 탈달러화를 진행하고 있는 각국의 여러 나라들, 미국 입장에선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 법원을 통해서 빨리 합의해라. 이런 말이 나왔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달러화가 진행하고 있다. 탈달러화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게만 받아들이시지만 지금 미국을 이기려고 하는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달러로 벗어나겠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선 절대 놓칠 수가 없습니다. 왜? 미국이 매년 적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1위가 될 수 있었던 건 달러를 발행하는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수출과 수입을 할 때 모든 화폐 단위는 다 달러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영상을 계속 보시면서 여러 번 보셔도 되니까 보시면서 이해를 하고 가시면 우리가 왜 니플을 투자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 뉴스 한번 보시죠. SEC 얘네들이 그럼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제가 2월 20일까지로 연장되었었다 말씀을 드렸죠. 어떤 게 연장되냐면 SEC가 미국 법원한테 요청했는 그 서류가 니플 쪽에선 2월 12일까지로 얘기했었는데 20일까지로 연장했다. 근데 20일 날짜에 이런 뉴스가 나와요. SEC 대 니플 소송의 결론은 내년까지 지연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연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연 가능성이 있다 보면 어떻습니까? 시장은 급격하게 하방 압박에 실망 매물을 나올 수밖에 없는 요점을 가져왔죠. 자, 근데 이거 뭐라고 했죠? 2024년도 우리가 왜 시장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뭐였어요?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면서 시장에 기대 자금, 유동성 자금이 더욱더 많이 들어올 것이다.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반감기.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죠? 바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많은 공약들이 펼쳐질 건데 이 공약 중에서 이 SEC를 가만히 놔둘까요? 공약 중에 안 놔둡니다. 왜?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죠. 총선 앞두고 어떻습니까? 비트코인 ETF 거래할 수 있게끔 우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당연히 표를 받아야 되기 때문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SEC와 니플은 합의점을 찾을 거예요. 11월 대선 결과가 변수를 작용할 겁니다. 왜 이런 멘트가 나오고 있는지 이 부분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공화당 대선 후보는 뭐라고 합니까? 현 정부의 암호화폐 접근법은 아예 유턴을 해야 됩니다. SEC 권한이 너무 과도합니다. 또 뭐래요? SEC 규모는 축소해야 된대요. 당선되면 대다수의 암호화폐 규제는 철폐할 거랍니다. 이게 누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대선, 경선 후보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왜 이런 공약을 펼칠까? 말 그대로 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당선되려면 표를 받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미국 국민들한테 표를 받아야 돼요. 근데 미국 국민들의 80% 이상이 금융시장에 투자를 합니다. 주식과 코인 시장 둘 다 투자를 하는데 이 아이들 입장에서 어때요? 이러한 공약 그리고 니플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가 1등인지 아시죠? 바로 미국이에요. 우리나라는 3위입니다. 미국 니플을 보유 국가가 엄청나게 많은데
요 아이들의 표를 받으려면 이러한 공약은 필수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SEC 지금 살 얼음을 걷고 있는 겁니다. SEC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 얘기했습니까? 법원에 말씀드렸죠. 이 부분을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XRP 니플의 재무제표, XRP 판매 계약서 빨리 제출해달라. 왜? 나는 과태료를 액수 결정하기 위해서, 과태료 액수 결정을 위해,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벌금을 얼마를 때릴지 결정하겠다라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 부분만 나오면 좋죠. 리플도 빨리 벌금 내고 악재 해소되면 너무나 좋죠. 근데 여기서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리플은 SEC랑 싸우고 있다라고 했죠. 근데 이게 단지 리플 뿐이겠습니까? 아니에요. SEC는 전체적인 모든 대부분의 코인들을 다 증권성 여부를 부여하면서 엄청나게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니플만 SEC와 싸우는 게 아니라 니플을 필두로 해서 대부분의 코인들, 알트 코인들은 니플을 대신해서 싸우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니플이 과태료 내고 끝낼까요? 바로? 그렇지가 않죠. 과태료 내면 다른 알트 코인들은 어떻습니까? 또 과태료 부과될 수도 있고 증권성 여부로 또 싸울 수 있습니다. 아예 이번 싸움을 끝내기 위해서 니플은 이 과태료 부분도 계속 연기하면서 있다라는 거. 물론 투자자 입장에선 안 좋죠. 빨리 끝내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린 시간을 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죠. 이게 니플이 미국 법원에 제출 기한 연기를 요청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그때 말씀드렸던 겁니다. 2월 12일 날짜로 연기했던 걸 2월 20일 날짜로 연기해달라. 이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더 기대감이 컸었다라는 거. 그 부분이 물론 현재로서는 실망 매물로 바뀌었지만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변함이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월 20일 날짜, 그래 실망 매물이 나왔어. 그러면 그 부분이 어디까지 떨어졌는지도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이거 일봉의 모습입니다. 자, 보시면 지금 2월 20일 날짜가 언제입니까? 바로 요 날이었어요. 요 날짜에 거래량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 날짜 이후부터 700원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떨어졌습니까? 그게 아니죠. 750원대까지 지지받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만약 실망 매물이 나왔다 라고 하면 어디까지 대부분 떨어질 거로 예상합니까? 당연히 상승의 초입 단계인 700원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 750원 라인에서 지지를 받았다. 이거 무엇을 말합니까? 단순히 실망 매물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다. 또한 고래들의 계속적인 매집 구간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 왜? 더 추가적으로 하방 압력 받는 걸 고래들 또한 원치 않는다는 거. 고래의 매입 단가가 700원이냐? 아닙니다. 고래들의 매입 단가는 훨씬 더 낮아요. 고래들의 매입 단가가 훨씬 더 낮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이 어떻게, 우리는 그 부분의 고래들의 매입 단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낮은 단가에서 이들 또한 수익 구간이 작아지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어떻게 매수, 어떻게 매도, 이 매매의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또한 수익 구간이신 분들, 아니면 나는 아직도 손실 구간이야, 나는 강력한 홀더였기 때문에 1,500원 이상이고 매입단가 2,000원 이상인데 어떻게 할까? 지금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와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확실한 수익 구간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러한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넣어드린다 말씀을 드렸죠. 위에 전화번호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에다가 숫자 1번 문자 한 통이면 먼저 문자 바로 넣어 드릴 거고, 혹시라도 문자 넣어 받는 게 번거롭다, 아랫부분에 보시면 링크 있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카톡방 연결되실 거니까 그 카톡방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을 받아도 충분하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 니플 코인 어떠한 상승 모멘텀에 있는지도 우리는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CBDC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냐. 자, CBDC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뉴스들이 나와요. 자, 보시면 한국을 찾은 IMF 총재는 뭐라고 합니까? CBDC는 한글처럼 편리해야 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스테이블 코인보다 CBDC의 도입이 시급하다. CBDC는 지지를 재확인했고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 2023년 니플의 CBDC는 개발자 성장을 수용한 해고 24년이 본격적인 상승해다. 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할까? 도대체 이 CBDC는 언제 나오길래 이러냐? 자, 이 부분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화면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화면 보세요.
자, 리플의 CBDC 해당되는 리플의 파트너사들이 어떻게 있을까요? 보시면 GMT, 로켓풀, 트랭글러, 해당되는 모듈러, SABB, 비테크, SCB, 니움. 자, 다 어디에 있는 은행입니까? 유럽, 아시아, 아랍에미레이트. 여기에 있는 은행들이 다 니플의 파트너사로 되어 있어요. 대단하죠? 이러한 강력한 은행권들이 니플의 파트너사로 되어 있다. 이 말인즉슨 니플의 고래들은 이렇게나 많이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뭡니까? 니플의 상승 모멘텀이 없으면 이 아이들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아니죠. 또한 IMF라는 국제통화기금 또한 니플과 손을 맞잡고 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니플과 손을 맞잡고 있을까? 그에 대한 상승 모멘텀은 확실하기 때문이라는 걸 다시 한번 판단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뿐이겠습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죠.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엄청나게 뉴스가 많죠. 리플은 그만큼 확실한 모멘텀을 제공하고 있다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보세요. 랠리가 잠잠해진 암호화폐 시장. 이슈에 주춤한 리플과 트론은 신규 프로젝트의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 이게 2월 24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신규 프로젝트, 어떤 걸 신규 프로젝트라 할까?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보시면 확실하게 아실 겁니다. 이게 3년 만에 재개된 미국에서 송금 라이센스 관련 제품 발표할 예정이다. 이게 뭡니까? MTL이라고 하죠. 송금 라이센스 3년 만이라고 했습니다. SEC가 니플을 압박하는 부분에서 3년 만에 이 부분이 재개됐다. 그 말인즉슨 이제는 SEC한테 벗어나고 있는 니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신성장 제품, 신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니플, 어떠한 게 신프로젝트인지 하나씩 풀어보시면 지금 SEC한테 벗어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것도 한번 보세요. 미국 내의 사업 확장을 위해서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인수했다. 수탁 업체를 인수했습니다. 이 부분은 말 그대로 미국 내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젠 더 이상 SEC는 니플의 발목을 못 잡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죠. 박스권에 니플이 있다라고 했고 신사업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니플은 하방 압박 받고 주춤하고 있을까? 이 부분이 고래들이 어떻게 매집하고 있는지에 따라 틀려지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2월 20일 날짜 이후부터 신사업 부분이 나와 있고 스웨덴 중앙증권거래소에는 ETP가 상장되었습니다. ETP는 ETF와 똑같은 간접 투자 자금이 유입되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죠.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그냥 끌어올리지 않습니다. 상장 예단되는 고래 자금이 유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떨어질까? 고래들은 지금 매집 구간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매집 라인을 어떻게 형성하느냐, 그 부분에 따라서 매집은 저가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 매집과 매수가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같은 매수하는 부분이지만 매집이라는 건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가에 매수하는 게 매집이라는 걸 다시 한번 판단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의 모습입니다. 근데 니플코인 이 750원을 다시 못 뚫고 올라가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상승의 모멘텀을 지금까지 한 20여 분간 쭉 들어보셨으면 어떻습니까? 이러한 이벤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올라가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자, 리플의 CEO가 이걸 이야기했어요. 더 많은 현물 ETF가 등장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게 어떤 걸 뜻하냐면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비트코인 ETF는 무엇을 말합니까? 펀드라고 말씀드렸죠. 이 펀드라는 건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해요. 왜? 개인들은 올라가도 매도, 떨어져도 매도, 횡보해도 매도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절대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이 기관들, 고래들의 자금이 무조건 유입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자금들이 최소 26조 원을 예상한대요. 26조 원이 들어온다? 당연히 비트코인 ETF 흥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1월 달에 나왔죠. 1월 달에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갔습니까? 아니에요. 1월 달에 6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떨어지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왜 떨어졌습니까? ETF라는 거는 자산이 재분배돼요. 재분배되기 때문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한 달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2월 달에 올라갔어요. 이게 고래들의 움직임이라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니플 해당되는 ETF가 나온다면 그에 대한 상승력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왜 우리가 이걸 기대할 수밖에 없냐? 이더리움 ETF를 지금 신청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더리움 ETF가 신청됐다. 알트코인들의 ETF 행렬이 곧 나올 예정이라는 걸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이 꽤나 길었습니다. 자, 리플 차트 보면서 영상 마무리할 건데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일봉상 보면 왔다 갔다 하는 모습만 계속적으로 보여질 텐데 지금 이게 주봉이거든요. 주봉상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방을 받았던 저점 라인을 계속 높여 올라가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떨어지기만 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안타깝게도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이겠죠.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떨어지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거. 올라가는 경험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 매수 타이밍이 고점이었다면 이야기가 틀려지겠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영상 여러 번 찍으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안정적인 매수와 매도의 관점, 이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확실한 수익관은 어떻게 만들어갈까, 하나씩 하나씩 잡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에서 리플 코인의 새로운 그 부분을 같이 판단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넣어드릴 건데, 영상도 무료로 보셨던 것처럼 문자도 무료거든요. 근데 문자 보내기 번거롭다, 아랫부분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카톡방 연결되실 거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을 하셔도 충분한 수익 구간으로 같이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 또한 무료입니다. 상단 전화번호에 숫자 1번을 넣어주시든 링크를 클릭해서 카톡방 들어오시든 다 무료니까 안정적인 투자만 확실하게 수익 구간에서 크게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